리그 빙하망치 슬레이어 테리 마루입니다. 자,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스펙업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16티어 매핑 정도는 수월하게 도는 것 같고요. 총주교와 그리고 포식자 그리고 검별까지 조금 아둥바둥 거리면서 잡을 정도까지는 스펙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1편에 이어서 이 변화된 부분을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아이템을 장신구 쪽은 변화가 거의 없고요. 이 방어구 쪽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번 시즌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새로운 영향력이 붙었죠. 이 총주교와 포식자라고 해서 이 간단하게 이런 불씨를 사용을 해서 영향력을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영향력 중에서 이 쓸만한 옵션이 있어서 이 방어도가 높은 이 힘 베이스의 장비들을 구해서 직접 크래프팅을 하고 혹은 쓸만한 옵션을 저렴한 가격에 구해서 현재 불씨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보자면 일단 모든 장비가 동일하게 방어도 베이스를 사용해주고 있고요. 옵션으로서는 다 동일하게 생명력과 저항력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이 붙은 걸 사시거나 아니면 직접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이 투 같은 경우에는 이 빙하망치 동결 확률이 붙은 걸 사셔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빙하망치 동결 확률이 있어야 이렇게 무난하게 100%를 맞춰서 매핑을 할 때 수월하게 돌 수가 있겠습니다. 영향력 옵션으로서는 포식자 중에서 이렇게 스킬의 만화 점유 효율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포식자 불씨를 사용을 하셔서 이 스킬의 만화 점유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갑옷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판금을 사용을 해도 이 영향력을 바르게 되면 이 모든 저항 옵션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방어도 베이스가 높은 이 영광의 판금 갑옷을 6링크를 구하셔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영향력 옵션은 POE DB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윗부분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갑옷 중에서 쓸만한 옵션으로는 자, 몇 초마다 격분 충전 획득이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사용해 주시면 계속자의 명중시 격분 충전 획득 옵션을 사용해 주었는데 이게 있으면은 그와 동일하게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주교에서는 이렇게 몇 초마다 격분 충전 획득을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식자의 경우에는 오라 효과라던가 방어도 증가라던가 어쨌든 딱히 챙길 게 없고요. 그래서 갑옷 같은 경우에는 이 총주교 옵션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발 같은 경우에는 총주교 옵션 중에서 이동 중에 그을린 지대 생성을 해주시면 이 몬스터의 저항력을 10% 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드리진 않고요. 이동 속도라던가 화염장 최대치 그리고 추후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맹공 효과 증가 정도를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식자 옵션 중에서는 그나마 안전을 위해서 인내의 함성, 재사용 대기시간 회복이나 아니면 추후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원소 상태 이상 회피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 영향력 옵션이 거의 쓸만한 게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색 장화를 사용을 해서 저항력을 챙겨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장갑 같은 경우에는 꿀 같은 스킬이 몇 개 있는데 총주교 옵션 중에서 이 타격 스킬이 추가 한 명을 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올 때까지 돌려주면 될 것 같고 이거 말고도 타격시, 명중시 위협을 가하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노리면서 총주교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식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중시 냉기 노출을 통해서 이 냉기정을 깎는 냉기 노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어 중에서 이 장갑이 가장 영향력을 잘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고정 옵션을 변환하기 때문에 가시장갑을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방어도 베이스가 높은 건들릿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지에서는 원소 피해, 생명력 저항 그리고 하나는 필수로 동상 저주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크는 간단하게 생명력 플라스크에 타락한 피 면역을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카오스 저항, 이동 속도, 저항 방어도를 올려주는 옵션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매직 등급에서 부여하는 옵션은 이 원소의 순수함이라는 오라에서 이 원소 상태 이상의 면역이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원하는 옵션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잼 같은 경우에 6링크는 빙하 망치, 그리고 냉기 피해, 공격 시 원소, 근접 범위, 연속 타격, 얼음 세기가 되고요. 하나씩 소개를 해보자면, 자, 이 냉기 피해와 얼음 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 무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플랫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플랫댐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 얼음 세기와 냉기 피해를 사용을 해서 플랫댐을 챙겨주고 있고요. 자, 추후에 뭐 반지라던가 주얼을 통해서 플랫댐이 많이 챙겨지게 된다면 이 얼음 세기는 제외를 하고 뭐 냉기 관통이나 뭐 다른 옵션으로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접 범위 같은 경우에는 DPS에는 도움이 안 되나 이 몰이 사냥을 할 때, 매핑을 할 때 몬스터를 한 번에 범위별로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사냥용 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스를 잡을 때 너무 답답하다 싶으면 무자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약 강타와 선대 대전사, 선대 수호자, 대전사는 바알로 꼭 구해주시고요. 여기에 공격 속도를 달아서 같이 묶어서 쓰고 있습니다. 수호자와 대전사의 경우에는 이 토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두 개를 동시에 깔 수가 없지만 이 선대 수호자의 이 바알 대전사는 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보스를 잡을 때 바알 선대까지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주와 냉기 노출을 위해서 이 서리 폭탄에 사슬 손길을 달아서 이 동상까지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지에 동상 조주가 걸리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잼이 필요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장갑에 냉기 노출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서리 폭탄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 서리 폭탄 같은 경우에는 이 냉기 노출 말고도 이 생명력 회복을 줄여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 몬스터를 잡다가 생명력 재생이 높은 몬스터가 있다면 그때 가끔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라를 살펴보자면 기존에는 저항의 깃발과 이 얼음의 전령을 사용해주고 있었는데 이제 얼음의 전령으로 사용을 하는 이 플랫댐이 이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전령을 제외를 하고 또 방어도도 이렇게 방어구를 맞추면서 효율이 낮아져서 이 저항의 깃발도 제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35%이 점유율을 딜을 올리기 위해서 원격 기폭 장치를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격 기폭 장치 경우에는 이 감전, 이 냉각은 사용을 하지 못하지만 이 감전 같은 경우에 18% 즉 받는 피해를 18% 올려줘서 딜 상승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오라는 원소의 순수함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원소 저항이 붙어서 이 아이템 세팅을 가볍게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원소 상태 이상의 면역, 이게 달려있기 때문에 뭐 동결이라던가 감전, 점화, 뭐 허약, 그을림 이런 거 모두 신경 쓸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딜적인 면에서는 이 증오를 사용해 주게 되면 데미지가 뭐 20% 올릴 수 있게 되는데, 증오를 챙겨줌으로써 이 비게 되는 이 원소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잼이나 스킬 노드를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데미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 원소의 순수함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내의 함성으로 인내 충전과 함께, 그리고 가끔씩 체력이 없을 때 이 생명력 회복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내 함성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효력 보조와 지속시간 증가 보조를 달아서 인내 함성의 버프를 최대한 오래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칸이 많은데 여기에는 뭐 피격시 시점 보조에 용암 방패 같은 걸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킬 노드를 보시면 제가 1편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만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새로 나온 노드인 정확한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도가, 이 무기의 정확도가 생명력보다 높아야 됩니다. 근데 초반에는 이 정확도를 챙겨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정확도 노드, 이 부분과 이 부분 중에서 부가적으로 민첩의 정확도 보너스를 눌러주시면 또 한 20% 정도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뭐 장갑이나 뭐 반지 이런 데서 챙겨주질 못했다면 일단 스킬 노드로 이렇게 땜빵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구에서 이 만화 점유 효율을 챙기지 못하셨다면 이 정밀함을 찍기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밀함의 만화 점유 효율을 낮춰주는 이 옵션을 찍어서 이 정밀함을 부담 없이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옵션 중에서 함성 속도는 이 소집을 통해서 즉시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옵션이지만 이 재사용 대기 시간이 붙어 있어서 기존에 8초이던 함성을 약 6초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속 시간을 4초까지 늘려주었기 때문에 대략 이 버프와 이 재사용 대기 시간까지 2초 정도의 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텀을 최대한 줄여서 이 능률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성의 최소 위세라는 이 옵션을 통해서 주변에 몬스터가 없더라도 이렇게 최소 인내 충전을 2개를 얻고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스킬군 주어를 통해서 대군주 패시브를 구했습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철퇴 사용 시 근접을 명중하게 되면은 방어 상승을 챙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 방어 상승 숙련 부분에서 이 근접 명중 시 방어 상승을 통해서 방어 상승을 챙겨 주었는데, 이렇게 스킬군 주얼에서 대군주를 챙겨 주시게 되면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라면 이 숙련도를 찍게 되면은 최대치가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방어 상승의 스택이 최대 17밖에 쌓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옵션, 꿀 옵션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 최대치까지 찍어주는 여기 노드를 챙겨 주었는데, 이제는 페널티 없이 이 방어 상승을 챙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 투자했던 노드를 제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 투자를 했던 스킬 노드 4개를 이쪽으로 빼주시고 어디서 2개를 빼오시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스킬군 주얼의 옵션으로서는 하나는 대군주, 나머지는 무예 기량, 그리고 광분 조장 이렇게 3개를 붙은 게 베스트 원업이고요. 못해도 일단 대군주, 여력이 되시면 무예 기량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된 부분은 이 전직 노드가 있는데, 기존에는 명인의 형태를 찍어줬는데 생각보다 인내 충전치를 올린다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를 하고 참수자를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생명력 흡수 효과가 제거되질 않기 때문에 이 흡수에 대한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끝없는 굶주림까지 찍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격이라는 옵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나온 주어를 사용을 해서 여기 금단의 화염과 살점이 있죠. 같은 옵션을 챙겨주시게 되면 이 전직 노드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살점을 동일하게 명인의 형태 짝을 맞춰서 착용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전직 노드가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은 이런 식으로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게 되면 생명력 흡수도 챙길 수가 있고, 또 높은 방어도와 그리고 100%의 동결 확률, 그리고 추가 대상을 삼는 걸 통해서 넓은 범위를 안전하게 매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6티어 맵을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안에 유산으로 인해서 이 인내 충전 최대치가 2가 되기 때문에 이 함성을 한 번만 지르게 되면 바로 풀 인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인내 충전 상태에서 맹공을 획득하는 옵션을 받아서 시작과 동시에 맹공 효과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5%인데 맹공을 붙어서 20%가 오르게 되죠. 지금 저는 오라 이 부분을 꺼놔서 표시는 되질 않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몬스터가 많이 나와도 이 근접 범위 피해 보조를 통해서 이 범위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동결을 걸고 또 산산조각 내면서 안전하게 매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렉이 가끔씩 터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매핑은 이런 식으로 거의 시원하게 가능하고요. 네, 보스를 보시면 나머지 이 선대 수호자와 이 바알을 같이 깔아주고 냉기 노출과 저주를 거는 서리 폭탄을 깐 다음에 공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동결 확률이 100%이기 때문에 보스도 거의 움직이질 못하고 죽게 되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이 올라갔고 또 노출이 불가능해서 조금 더 버티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단점으로는 이렇게 보스를 잡을 때는 조금 답답한 있지만 매핑을 할 때는 시원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세팅은 레벨 93이긴 한데 스킬 노드를 2개를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91레벨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무난하게 16티어까지는 돌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비가망치 슬레이어 테리 마루였고요. 다음에는 또 메이븐을 잡거나 하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